네,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4학년 2학기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주제, 그 중에서 경제적 교류가 생기는 까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에 오늘 날짜 그리고 단원 공부할 문제까지 함께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way. 네, 교과서 77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교류가 생기는 장면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재준이네 지역 그리고 영인의 지역 두 지역이 있는데요. 자, 대준이의 지역은 지금 포도를 생산해내는 지역이에요. 포도를 생산해서 이 포도를 자, 영인의 지역 쪽으로 이제 파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원료가 되는 포도를 영인의 지역은 받아서 지금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어요. 식초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포도즙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상품들을 팔게 되겠죠. 팔게 되면 거꾸로 제주인의 지역에 지역 홍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지역이 지금 서로 교류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류하니까 우리가 앞 단원에서 우리 앞의 주제에서 교류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교류는요, 그냥 교류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교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교류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자, 개인이나 지역이라 하면 뭐 국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교류를 공부할 때는요, 사람,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거는 넓은 의미의 교류가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그 교류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교류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물건, 기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결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제주인의 지역하고 영인의 지역이 왜 굳이 교류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부분에도 살짝 나왔거든요. 자, 무언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뭐가 없어요. 없어서 지금 교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78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바로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나 지역이나 국가 간에 경제적 교류를 하는 까닭은 자연 환경과 생산 기술 그리고 자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볼게요. 자, 그 사는 곳의 자연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원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교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리의 실제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 지금 영덕에서 온 것 같아요. 영덕에서 와서 영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 상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지금 홍보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전시회를 열면 지역의 상품이 당연히 홍보가 될 거예요. 동시에 팔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거래 장터 같은 방법이 있어요. 자, 직거래 장터를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을 조금 더 쉽고 싸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역 특산물 소개하는 효과가 나오고요. 그 지역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이익?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잡았어요. 자, 첫 번째는 지역 홍보, 두 번째는 지역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직거래를 한다. 직거래. 자, 그럼 실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 전체예요. 직거래 박람회입니다.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박람회는 홍보도 됩니다. 직거래라는 거는요, 바로 구입도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최근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있었어요. 부산 백스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부스에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고 관람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제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스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 벽면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평택에서도 온 것 같고요. 평택이라고 해서 평택에 대한 홍보도 여기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창녕에서도 왔고요. 지금 각 여러 지역에서 물건을 가지고 홍보와 함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홍천에서도 왔습니다. 평창에서도 왔고요. 예,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방송을 통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소식이 전달되겠죠. 당연스럽게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7월 달에 이러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열렸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지역의 특산물 박람회고요. 경남 지역에 해당하는 특산물을 이곳에 모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였는데요. 2019년 행사였습니다. 보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차, 약초 등등 다양한 먹거리나 물건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경남에 해당하는 여러 지역, 함안, 거제, 통영, 김해, 고성, 창녕 등등 그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들이 다 모였고요. 이렇게 부스들을 설치해서 여기서 지역 홍보와 함께 특산물을 같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포토 갤러리라고 해서 지금 벌써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그 지역별 홍보가 이루어지겠죠. 물건 판매도 같이 되면서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진들 우리가 엿보면서 이런 행사들이 있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럼 결국 이런 행사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 교류의 또 다른 모습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술을 교류하면 서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농촌에 해당하는 기술이니까 농업 기술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수산업, 뭐 임업 다 농업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수산업 기술도 교류가 가능하고요. 임업 기술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기술 교류를 통해서 얻은 예는 대추에 대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생산 그리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어떻게 해요? 기술 협력이 되니까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게 됐고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다. 자, 그래서 기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상황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매 결연 되겠습니다. 두 지역 간에 혹은 뭐 세 지역, 여러 지역 간에 서로 상품을 소개하거나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쪽 지역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창원시하고 남해군이 서로 교류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어떤 교류를 맺었냐 보니까 농업과 관련해서 상호 협력을 맺기로 했대요. 자, 이 기술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정책과 함께 기술을 함께 교류하기로 했다. 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양쪽에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나 볼게요. 농업 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그리고 서로가 가진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과 농촌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 자, 그러면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또 수입이 생기겠죠. 자, 당연히 이득인데 어떤 이득이요?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울진과 예천에서 농업기술 교류해요 하면서 이런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협력 맺을까? 자매결연 맺으면서 과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뭐 어떤 과일이라든가 혹은 뭐 식물, 뭐 농업과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이에요. 베트남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리고 마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고창에 왔습니다. 고창이 땅콩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땅콩을 재배하고 가공하는지 그 기술을 직접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콩 가공 제품 생산 과정도 보고 최신 기술을 지금 배워가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기술 교류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마지막, 자, 지역 간의 자매 결연입니다. 자, 추석을 맞아가지고 그 두 지역의 특산품을 서로 교류하고 있다 돼 있습니다. 김제시하고 동해시예요. 자, 자매 결연을 1999년에 맺어가지고 명절 되면은 이 두 지역이 서로 지역 간의 특산품을 서로 사주고 팔아주는 이러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자매 결연도 맺고요.
그래서 뭐 쌀, 뭐 오징어 이런 것들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양쪽 지역이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서로 홍보하는 효과를 이제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교류의 모습 4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공책에 다음의 내용을 같이 이제 필기를 해볼 거예요. 자,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를 비워놨습니다. 자, 오늘은 교류 중에서 어떤 교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경제적 교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교류의 뜻이 나왔는데요. 개인이나 지역 또는 국가 간에 무슨 이익이요? 그렇죠. 경제적 이익.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가? 물건, 기술, 정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경제적 교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왜 도대체 교류를 하려고 할까? 여기는 중요한 원인. 사는 곳에 무엇이 다르다고요? 자연 환경. 그로 인해서 자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교류 방법 4가지 같이 선생님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전시회도 열었고요. 그 다음은 직거래 장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기술 교류의 장면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매 결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 사례,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품 전시회, 직거래 장터, 농업기술 교류, 자매 결연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실제 사례를 보고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경제적 교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네, 서로 경제적 이득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 설명까지 마치고 오늘 수업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는요. 76쪽 그리고 활동자료 6번과 7번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활동자료 6번은요. 지도예요. 지도. 자, 세계 지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 활동자료 7번은 붙임딱지입니다. 붙임딱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무언가 각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쓰는 것은 우리가 패들렛 여기에 올려주는 각 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각 판은 4학년 1반은 1반 줄, 4학년 2반은 2반 줄, 4학년 3반, 4학년 3반 줄에서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결과를 보고 이 붙임딱지에 글씨를 쓴 다음에 지도에서 그 위치를 찾아 붙임딱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 지금 경기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그 지역을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왜 그 물건이 들어왔을지 까닭을 생각해보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할 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패들렛에서 각 판의 과제를 제출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2번 붙임딱지. 붙임딱지에 해당하는 자료, 글씨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힌트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3번 지도에 표시를 합니다. 지도에 표시할 때는 경기도와 해당 지역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역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역 이름으로 찾아야 되니까 위치를. 특히 외국이 나오면 외국의 위치를 찾아서 붙여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꼭 검색해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붙임딱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물건의 이름, 사물의 이름. 자, 여기는 어디서 왔는지, 원산지,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과 초록색 위치에 맞게 글씨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를 스티커로 붙여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찾은 물건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다, 호주에서 왔다 한다면 이쪽에다가 물건 붙임딱지를 붙이고요. 자, 여기 선생님 색칠되어 있다 할게요. 여기는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경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물건은 내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왔더라. 그러면 미국 쪽에다가 이렇게 붙임딱지를 하나 붙이고요. 붙임딱지를 경기도하고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패들렛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올라온 자료는 몇 개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올려줘야 과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샘플 자료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올렸으면 선생님이 댓글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니까 경남 김해시에서 누룽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 내용을 보고 써놨습니다. 허니버터칩인데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홈런볼 과자 포장지거든요. 경북 경산에서 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동을 한 거예요. 교류가 된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 원료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도상의 외국의 위치를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 방법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과제까지 함께 작성해서 이 과제는 다음번 사회 시간 때 필요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 사진 올리는 것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